저는 강수미입니다. 올해 62이고요. 남편 없이 혼자 두 아이를 키워온 평범한 엄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건 제 딸아이 때문입니다. 33세 제 막내딸이 얼마 전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만난 지 2달 만에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다녀와서 김치를 담그고 있었죠.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이제 곧 추워지는데 큰아들 내복은 좀 얇아 보이더라고요. 마침 내일이 월급날이라 속으로 장보기 목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관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나 시집 가기로 했어. 미진이었어요. 제 막내딸이요.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로 현관에 서 있더군요. 순간 제 손에서 배추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어요. 20년 전 남편이 떠났을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갑작스러웠거든요. 아침에는 분명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하며 나간 사람이 저녁이 되자 짧은 문자 한 통을 남기고 영영 돌아오지 않았죠. 그 후로 전 항상 갑작스러운 일을 경계하게 됐어요. 미진아, 그 사람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니? 딸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어요. 20년 전 저도 그랬거든요. 남편의 매너 좋은 모습, 사업 수완 좋다는 소문. 그런 것들에 홀린 채로 결혼했다가 모든 걸 잃었죠. 그래도 그땐 제가 젊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미진이는 33세 늦은 나이에 모아둔 돈 7천만 원이 전 재산인 딸이에요. 그동안 꾸준히 모아온 결혼 자금이죠. 저녁이 되자 예비 사위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겉보기엔 깔끔했죠. 하지만 제 눈에는 왠지 모를 위화감이 느껴졌어요. 특히 딸의 통장 잔고를 물어보는 그 무심한 듯한 말투가 거슬렸죠. 그날 밤 전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20년 전 남편이 떠난 후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에요. 첫 장을 펼치자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죠. 결혼 2달 만에 남편의 사업 파트너라며 찾아온 여자, 그리고 그 뒤로 드러난 수많은 빚과 사기 혐의. 상견례 자리는 강남의 한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예비 사위 부모님이 고집해서 정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자리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불편한 기운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아시죠?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대박이 날 거예요. 예비 시어머니의 과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20살의 미진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미진이는 아픈 아빠 대신 열심히 일하는 엄마를 보며 자랐죠. 그 시절의 미진이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알았을 텐데. 지금은 왜 이런 허세 가득한 말에 넘어가는 걸까요? 아가씨는 따로 모아둔 돈이 있나요? 신혼집도 마련해야 할 텐데. 시아버님의 말에 미진이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7천만 원 정도 모아뒀어요. 순간 예비 시부모의 눈빛이 변하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발견한 듯한 그 눈빛. 29의 저를 바라보던 전 남편 부모님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자리를 파한 후 큰아들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현우야, 미진이 결혼 엄마가 좀 알아봐야겠어.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전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어요. 결혼식을 2달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불쑥 찾아오셨죠. 아가, 우리 아들이 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투자할 돈이 좀 필요하구나. 그때 전 단숨에 제 적금을 해약했었죠.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한. 현우가 조사한 내용을 들고 찾아온 건 상견례 이틀 후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이 사람 수상해요. 현우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5년간 3번의 사업 실패, 그리고 그때마다 동업자들의 돈이 사라졌다는 증언.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지금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어머니, 이거 봐요. 현우가 보여준 건 한 여성의 진술서였습니다. 그녀 역시 정민호와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결혼식 한 달을 앞두고 그녀는 정민우의 실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었던 5천만 원을 사업 자금으로 받아간 후 정민우는 잠적했다고 해요. 지난밤 미진이가 보여준 웨딩드레스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 행복에 들뜬 얼굴. 이제 와서 이런 사실을 알려주면 미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요? 형사님께서 더 조사해 보시겠대요. 이 사람 지금도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여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현우의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 정민우가 불쑥 찾아와 미진이의 통장을 보자고 했었죠. 사업 확장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제게 통장을 보자고 했던 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그날 미진이의 결혼 발표에 그토록 불안했는지. 현우야, 경찰에 가보자. 당장 미진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먼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딸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요.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문득 그날 일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늘 남편이 통장을 달라고 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이상하다. 분명 지난주에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경찰서에서 만난 김영사님은 정민우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만 해도 3건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정확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영사님이 보여주신 서류들 속에는 정민우가 최근 6개월간 접촉했던 여성들의 명단이 있었어요. 모두 3억 원 가까운 돈을 사기당했다고 합니다. 수법도 똑같았죠.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서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이번 주 안에 체포영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사님의 말씀에 제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미진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우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어머니,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20살의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린 나이에 자신이 가장이라며 씩씩하게 웃던 모습. 그때도 지금도 현우는 늘 제 편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미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오늘 민우 오빠 만났다며. 왜 그런 거예요? 미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마도 정민우가 먼저 연락했나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미진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전화를 끊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그날 제가 남편의 사기 사실을 알게 됐을 때의 일기였어요. 오늘 경찰서에 다녀왔다. 남편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에게도 같은 짓을 했다고 한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현우와 미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지? 미진이를 마주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의 행복한 미소를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이대로 두면 제가 겪었던 고통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미진이가 제 집으로 찾아왔을 때 현우도 옆에 있었습니다. 서류 가방에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이 가득했죠. 미진아, 이거 한번 볼래? 첫 번째로 보여준 건 정민우의 전과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기 사건 조사 기록. 피해자들의 증언. 거짓말이에요. 이건 다. 미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어제도 민우 오빠가 나랑 결혼하자마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자고. 미진이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제서야 알았나 봅니다. 자신의 결혼 자금이 노린 것이었다는 걸. 이게 마지막이에요. 현우가 마지막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정민우의 체포영장이었어요. 순간 미진이가 제 품으로 쓰러지듯 안겼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던 미진이가 물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았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또렷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엄마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날 밤 눈물로 번진 글씨들이 아직도 선명했어요. 오늘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현우와 미진이만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파혼을 결심하기까지 미진이는 사흘을 울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벌써 계약금도 걸어둔 상태였고 하객들에게도 청첩장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배신감이었을 거예요. 미진아,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제가 물었을 때 미진이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가 해주세요. 전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20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전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도, 이웃들의 수군거림도. 하지만 미진이는 달랐어요. 곁에는 엄마가 있고 든든한 오빠가 있으니까요. 현우가 먼저 정민우에게 연락했습니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려주면서 자진해서 파혼하고 모든 계약금을 반환하라고 했죠. 처음엔 발뺌하더니 체포영장 이야기가 나오자 태도가 달라졌어요. 상견례 했던 한정식 집에서 마지막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민우의 부모님도 함께였어요. 제가 꺼낸 건 경찰 수사 서류와 피해자 진술서들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두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시나요? 제 말에 정민우 어머니가 달려들 듯 했지만 현우가 막아섰습니다. 고소하실 거예요? 정민우 아버지의 말에 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에서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는 이걸로 끝내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 말씀을 진작.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겠니? 이제 다 지나갔어. 그날 밤 미진이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마치 어릴 적처럼요. 그 애의 숨소리를 들으며 전 문득 일기장을 떠올렸어요. 20년 전 그날의 일기를. 오늘 모든 걸 정리했다. 이제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자. 현우와 미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해. 미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딸은 엄마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용기 있게 결단을 내렸으니까요. 다음 날 미진이는 혼자서 모든 하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혼 소식을 알렸습니다. 예식장 계약금은 물론 날릴 것 같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보다는 낫다고. 엄마, 나 회사 그만두고 워킹홀리데이 다녀올까 봐요. 미진이의 말에 현우가 먼저 찬성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잠시 한국을 떠나 있는 것도. 전 말을 잊지 못했어요. 20살의 미진이가 떠올랐거든요. 아빠가 떠난 후 대학도 포기하고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던. 그때 미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다 알 것 같았어요. 다녀와. 너무 무리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제 우리 가족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번 일이 우리에겐 축복일지도 모르겠어요. 미진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게 될 테니까요. 미진이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보내온 사진 속 미진이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였어요. 카페에서 일하면서 영어도 배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엄마, 여기 너무 좋아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출근해요. 영상통화로 만난 딸의 목소리에서 생기가 느껴졌습니다. 파혼 직후의 그 우울한 표정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죠. 정민우는 결국 구속됐다고 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우리 가족은 그 소식에도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우리의 일상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이거 보세요. 현우가 보여준 건 미진이의 블로그였습니다. 호주에서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더군요. 그 중에는 자신의 파혼 이야기도 있었어요. 29에 겪은 파혼이 내게는 축복이었다. 엄마가 겪은 아픔을 이제야 이해하게 됐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됐으니까. 그 글을 보며 문득 제 일기가 떠올랐습니다. 20년 전 저도 비슷한 글을 썼었거든요. 이제 알 것 같다. 왜 이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어쩌면 이건 더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한 시험일지도 모른다. 어느 날은 미진이에게서 특별한 소식이 왔어요. 한국에서 워킹 홀리데이로 온 사람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이번엔 천천히 알아가 보려고요, 엄마. 미진이의 그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랑에 눈이 멀어 달려드는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상대를 알아가려 하는 어른이 된 거죠. 매일 밤 일기를 쓰며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이 겪은 이 시련이 결국은 축복이었다고. 미진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기회였다고.
그리고 저 역시 20년 전에 그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오늘의 일기를 쓰며 깨달았다. 상처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는 걸. 호주에서 보낸 1년, 미진이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었어요. 그 아이의 말투, 생각하는 방식, 모든 것이 성숙해져 있었죠. 특히 사랑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할까요? 엄마, 다음 주에 한국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영상통화로 만난 미진이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전에 들뜬 설렘이 아닌 차분하고 진중한 빛이었어요. 지훈 씨라고. 처음엔 그냥 한인회에서 만난 친구였는데 어느새 서로에 대해 깊이 알아가게 됐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다고 했어요. 지훈 씨는 건축 설계사였는데 새로운 경험을 위해 호주에 왔다고 하더군요. 워킹 홀리데이가 끝나도 이곳에서 정식으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싶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현지 회사와 계약을 준비 중이래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미진이의 태도였어요. 이전처럼 감정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엄마,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 말을 듣는 순간 29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전 사랑이란 게 뭔지도 모른 채 그저 달콤한 말과 겉모습에 현혹됐었죠. 하지만 미진이는 달랐어요. 지훈 씨는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삶에 대해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었거든요. 사랑은 이런 게 아니었을 텐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그때는 막연했던 이 질문에 이제야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미진이를 통해서요. 현우도 동생의 변화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매주 동생과 통화하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고 있었나 봐요. 어머니,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미진이. 이제 정말 어른이 됐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불안도 사라졌습니다. 20살의 미진이가 떠올랐어요. 아빠의 부재를 덤덤히 받아들이던 모습, 힘들 텐데도 씩씩하게 웃던 얼굴. 그때부터 우리 딸은 이미 강한 아이였나 봅니다. 일기장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을 필요가 없다고. 우리 가족은 이미 그 상처를 이겨냈고 그 속에서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오늘의 일기를 쓰며 깨달았다. 상처는 영원히 아프지 않다는 걸. 시간이 흐르면 그 자리에 지혜가 자란다는 걸. 미진이가 지훈 씨와 함께 한국에 돌아온 건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지훈 씨는 달랐어요. 허례허식 없이 진솔한 모습으로 저희 가족을 대했거든요. 어머님, 제가 미진 씨와 만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호주에서의 1년. 미진 씨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지훈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미진이의 모습을 그가 함께 지켜봐 주었다는 게 고마웠거든요. 지훈 씨는 제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아빠 얘기도 그리고 그 사람 얘기도요. 미진이가 말했습니다. 파혼 이야기를 꺼낼 때도 더 이상 아프지 않은 듯 했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에서 있었던 하나의 경험처럼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사실 처음에는 미진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오히려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지훈 씨의 말에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오빠로서 가장 잘 알고 있었겠죠. 둘은 천천히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차근차근. 지훈 씨는 호주 회사에 한국 지사로 옮기게 됐고 미진이는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호주 여행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미진이를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말을 하는 지훈 씨의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이전의 정민호와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픈 이야기가 아닌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 싶어서요. 오늘 미진이가 웃었다.
20년 전 그날 내가 잃어버렸던 웃음을 딸이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사랑을 만난 것 같다. 현우는 요즘 자주 여동생의 집에 들릅니다. 지훈 씨와도 좋은 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가끔은 셋이서 등산도 가고 주말이면 저를 모시고 나들이도 가곤 하죠. 어머니, 이제 정말 행복하시죠? 현우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20년 전에 그 아픔이 결국은 축복이었다고.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알아볼 수 있게 됐다고. 마지막 일기를 쓰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행이라는 걸. 그리고 그 여행에서 만나는 모든 순간들이, 심지어 아픈 순간들조차도 우리를 더 나은 곳으로 이끌어준다는 걸. 오늘은 미진이의 결혼식 날입니다. 1년 반의 준비 끝에 맞이한 특별한 날이에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진이를 보니 그날이 떠오르네요. 첫 번째 결혼을 준비하던 날, 불안한 마음으로 딸아이를 바라보던 그때. 어머님, 이제 입장하실 시간이에요.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늘만큼은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야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니까요. 신부 대기실에서 미진이를 마주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딸이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그때 제가 고집 부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없었을 거예요. 미진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나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미진이를 만들어줬어요. 결혼 행진곡이 울리고 제가 미진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현우는 이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오늘은 오빠가 아닌 신부 들러리로서. 어머님. 제단 앞에서 지훈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를 보니 이제 정말 안심이 되더군요. 미진이가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할 때였습니다. 먼저 저의 어머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미진이가 마이크를 들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2년 전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 할 때 막아주셨어요.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하객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가족에겐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도 눈시울을 붉혔고 지훈 씨는 미진이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페이지네요. 오늘 나의 이야기가 끝났다. 20년 전 그날의 아픔은 이제 완전히 치유됐다. 내 딸이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나는 그걸 지켜볼 수 있어서 행복하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네요. 봄이 왔나 봅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시작된 것 같아요.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제 라디오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반드시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마지막으로 우리 미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랑한다, 내 딸. 이제는 내가 선택한 사랑을 온전히 믿어도 된단다.